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영만입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한 45개국을 다녔습니다. 45개국을 다니면서 여러 문화를 보고 또 달인을 통해서 수백 명의 달인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노력을 해서 뭔가 보여줬는데 그거를 약간 조금 좋게 봐주셔서 그런 경험담을 듣고 싶으셔서 이렇게 불러주시는 것 같은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여러분들 방금 전에 식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약 한 10분 뒤면은 코 고는 소리도 가끔 들릴 거고 여러분들 좀 이렇게 눈도 감길 거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김병만이라는 이 작은 사람이 꿈을 갖고 그리고 또 어떤 변화를 통해서 어떤 자기 가치를 키워서 이 자리까지 또 오게 됐고 앞으로 꿈은 뭔가 이거를 쭉 빨리 보여드리겠습니다. 빨리 보여드리고 여러분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화 속에 답이 다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안 조세요. 순간 바꿨어요. 답은 무대 위에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 달인 키스앤크라기까지 제가 도전하면서 우리 청소년들 그리고 사회 초년생 이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걸어온 길을 조금 책으로 써서 보여주면 어떻게 하느냐. KBS 드라마 국장님께서 그 당시에 이거를 한번 써보면 어떻게 하느냐 해가지고 약간 에세이를 쓴 건데요. 이게 28만 부가 그때 나갔습니다. 그때 1위가 아프니까 청춘이다. 2위가 교보문고감이 2위로 딱 이게 걸려 있었어요. 근데 지금 저렇게 다리가 안 찢어집니다. 이렇게 무대에서 실수하잖아요? 긴장하지 마세요. 고쳐줄 겁니다. 기다려요. 예전에는 실수하면 죄송합니다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은 보는 분들이 더 긴장을 하세요. 그래서 무대에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편안하게 이렇게 바꿔주거든요. 제가 수많은 도전을 이전에는 정말 실패의 달인이었습니다. 근데 포기는 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달리면서 이 자리까지 오면서 많은 저한테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달인이라는 것도 붙었고 족장, 나중에는 캡틴이라는 것까지 붙었는데 이걸 위해서 정말 많은 거를 또 배웠고요. 여기에서 깊게 그렇게 할 얘기는 없고 요거 딱 읽으셨잖아요. 요게 끝이에요. 우리 같이 제작계에서 왔는데 여러분들 질문으로 빨리 넘어가려면은 이거 빨리 읽으셨죠? 됐습니다. 또 넘어가. 자, 여기 위에 거 눌러요? 아래 거 눌러요? 위에 거요. 그렇죠. 위에 거 눌렀는데 저렇게 됐어요. 자, BMS 1. BMS 1이 뭘까요? 여러분들 1인치가 2점 몇 cm잖아요. BMS 1이 158.7입니다. 병만 사이즈. 병만 사이즈 1. 10m는 BMS 6.3 하면 한 10m 나옵니다. 근데 저는 이 길로 제 키만큼 키 큰 사람들은 몇 발짝 안 가도 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보다 더 일찍 출발을 했고 더 힘을 키워서 더 빠른 걸음으로 그 사람 한 발짝 걸을 때 전 두 발짝 걸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좀 더 피곤은 하겠죠. 사람마다 능력치가 다르니까. 근데 목적지는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느려도 좋다. 포기만 안 하면 된다. 이런 마인드로. 그래서 제 친구가 BMS 2라는 얘기를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생각이 나서 딱 적어놨습니다. 어렸을 때 여러분들 원주민, 제가 돌아다니면서 45개국 다니면서 원주민들 많이 만났잖아요. 저도 원주민이었어요. 너는 정글에 가서 어떻게 그렇게 잘해? 저도 우리나라의 원주민이었으니까. 원래 살던 주민. 원시인은 아니었어요. 근데 방송에서 보면은 이제 원시인이라는 것처럼 방송에 나가잖아요. 그게 조금 지금까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원래 살던 주민의 옛날 문화, 지금 문화를 방송을 통해서 보여줬으면 하는 건데 사실 PD와 저의 생각이 좀 많이 엇갈렸던 부분이 있죠. 근데 저는 이런 시골에서
꿈을 꿀 수도 없는, 코미디언 꿈을 꿀 수도 없는 이런 시골에서 자랐지만 어디에서 시작을 됐건 어느 집안에서 태어나게 됐건 그건 과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과거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아무리 가난해도 어렸을 때 한번 그런 적이 있습니다. 계속 하다 시험에 계속 떨어지니까 엄마한테 그런 얘기 있어요. 돈도 없고 가난하고 그러니까 내가 외치면서 왜 이렇게 가난한 집에 태어나게 만들었어? 엄청나게 큰 죄를 저지른 거죠. 제가 태어난 거예요. 태어났어. 그러면 나는 앞에만 봐야 되는데 뒤를 보고 어땠나 저랬나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핑계대는 시간을 줄이고 앞으로 달려갈 걸 생각을 하자. 그래서 최대한 앞을 달려가는 생각을 하면서 예, 살았습니다. 시골에서 태어났지만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저 나름대로의 꿈이 있었어요. 이때는 스턴트맨이었습니다. 체육관도 못 다녔어요.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육성회비도 못 낼 정도로 힘든 환경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저는 그냥 취미로 제 혼자서 연습을 해서 뭐 이렇게 해서 나중에 스턴트맨 되자 이런 꿈을 갖고 있다가 점점 꿈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방향이 변하더라고요. 길은 비슷한 길이지만 가면서 새로운 게 저한테 장착이 되면서 제 길이 자꾸 바뀌더라고요. 근데 제 본래의 그 길 있잖아요. 본래의 줄기는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완전 다른 나무가 되진 않았어요. 한 나무에서 가지를 이쪽으로 뻗냐 이쪽으로 뻗냐를 선택을 했지 나무를 옮기지 않았습니다. 다시 옮기면 다시 밑에 떡잎부터 자라야 되잖아요. 더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쪽 분야에서 저는 제 길을 찾으면서 달려왔죠. 또 이게 백이고 이렇게 뒤를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뒤로 가요. 예. 자, 코미디언 지망생 이때가 지금 생각하면 정말 꿈만 있었습니다. 이때가 좀 행복했던 것 같아요. 뒤를 생각하지 않고 옆을 생각하지 않고 앞만 보고 달릴 때였으니까 참 행복했던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이때 이 정말 7.8기 이때 시험을 7번 만에 8번 만에 됐습니다. 코미디언 시험 8번 만에 됐고 서울예전만 6번 떨어졌어요. 6번이면 6년 떨어진 거예요. 그 정도로 무대에 가면 울렁증이 있었고 아무것도 못하고 이렇게 제가 그렇게 잘하던 덤블링도 못하는 이런 때였는데 그래도 경험을 계속 쌓아서 또 부딪히고 또 가서 입구에서 떨어지면 또 가고 떨어지면 또 가고 이렇게 해서 계속 부딪히다 보니까 제가 담금질이 돼서 더 단단해지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희한하게 1등으로 된 개그맨들이 지금까지 살아남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진짜 윤호님도 연기 못한다고 이런 이야기를 선배들한테 많이 들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많이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지금 1등을 하고 있어요. 근데 1등으로 된 사람은 기대치가 높아서 그런지 빨리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너 1등으로 됐는데 이 정도밖에 못해? 근데 생각지도 않게 저는 꼴등으로 됐거든요. 7명 뽑는데 쟤는 잘할까? 그냥 너는 일단 몸으로 하는 것만 해. 이렇게 기대를 안 하고 있는데 제가 꿈틀꿈틀 움직여. 잘하네? 50으로 생각했는데 얘가 100을 하네? 이러면서 기대치가 더 올라가는 겁니다. 오히려 여러 실패를 통해서 경험을 쌓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단단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끝난 게 아니거든요. 모든 건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끝난 건 죽어야 끝난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목표, 꿈을 이뤘어요. 제가 하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목표를 이뤘어. 과연 거기에서 나 이뤘으니까 여기서 쉴래? 그럴까요? 아니거든요. 또 다른 목표가 옵니다. 90살 먹은 할아버지도 그래요. 어떤 분 비행기 타는데 80살 먹은 할아버지가 비행 자가용 따겠다고 신체검사 받으러 오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죽어야 모든 사람의 꿈은 목표는 죽어야 끝나는구나. 왜냐하면 계속 새로운 목표가 생겨요. 통과되면.
달인. 이때 제가 울렁증을 극복했습니다. 이 전까지는 너 말 많이 하지 마. 무대 위에서 얼어가지고 대사도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대사가 그런 대사가 있었어요. 한마디예요. 부모님을 죽인 원수. 내 오늘 널 없애고 말겠다. 근데 그 대사를 어떻게 쳤냐면은 부모님을 죽인 원수. 너의 원수를 갚아주마.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러니까 부모님을 죽인 원수, 너의 원수를 갚아주마. 이게 말이 돼요? 그런 얘기도 그냥 아무 얘기나 막 할 정도로 얼어버린 거예요. 내 정신으로 한 게 아닌 거죠. 그때 어떤 마인드였냐면요. 무대 뒤에서 대본을 보고 시나리오를 보고 이 시나리오대로 해야지. 이 시나리오대로 나는 올라가서 이거 실수하면 안 돼. 실수하면 안 돼. 실수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만 가지고 무대 위에 올라온 거예요. 하다가 대본이 틀렸어요. 틀릴 수도 있는데 틀렸는데 거기에서 얼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러니까 나중에 감독님이 말을 하지 말으래요. 너 그냥 몸으로만 해. 근데 달인을 통해서 알았어요. 그때 어떤 선배를 만나느냐, 어떤 동료를 만나느냐,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바뀔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어떤 감독이 바뀌었는데 그 감독님은 너 무술은 그냥 네가 주특기고 너는 연극을 했지. 넌 연기를 정말 잘하는 친구야. 그리고 무대 위에서 실수하는 거? 너 코미디언이잖아. 사람들은 너 실수한지 몰라. 네가 답이야. 네가 실수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려면 무대에서 편안하게 굴어. 그게 컨셉이다 생각하고. 누구도 도와줄 수 없어. 큐 사인하는 동안 나는 감독에서 편집할 것만 생각하지 무대 위에 올라와서 너를 부추겨 줄 수가 없고 너 대신 얘기해 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무대 위에서 답을 네가 찾아야 돼. 그러니까 위에서 저는 올라와서 이 대본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눈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생각한 시나리오는 50대 기준에서 맞춰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무대 위에 올라왔는데 30대, 20대가 있어요. 그럼 바뀌어야죠. 50대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다 졸죠. 근데 30대, 20대가 공감할 이야기로 변형을 시켜야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자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운 자리입니다. 근데 이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여러분들 변화, 어떤 혁신, 개혁, 창조 이거는 우리나라의 모든 직업군에서 다 통용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개그맨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몸이 상품입니다. 저의 가치를 안 떨어뜨리려면 수도 없이 개발을 해야 되고 변화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변화를 위해서 이 자리도 딱 온 게 저는 이런 경험을 안 하면은 어디 가서 제가 다른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이 치유학의 세계는 또 이런 부분도 있어. 이런 부분도 있어. 얘기를 해줄 수 있잖아요. 저는 이야기보다는 하나 더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인드로 이렇게 무대 위에 올라와서 이런 마인드로 생각하면서 이렇게 가는 거죠. 얘기를 막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주일 선생님 기억나죠? 얘기하다 삼천포로 빠지는 거. 이렇게 얘기가 길어지면은 본 얘기가 이렇게 딴 데로 새요. 이럴 때 어떡하느냐? 이럴 때 넘깁니다. 자, 달인을 쭉 3년 11개월 동안 했습니다. 근데 예전에 그 동작 그만이라는 프로그램이 대선배들이 하는 거, 김정식 나오는 그 프로그램이 3년 3개월 했습니다. 3년 3개월 했는데 그때가 그게 최고의 프로그램인데 그거를 이겼습니다. 저는 3년 11개월을 했는데 이걸 끝나고 새로운 도전이 왔습니다. 일본의 찰리 채플린, 그러니까 일본의 찰리 채플린, 그러니까 한국의 심영래 선배가 펭귄 분장을 했잖아요. 그분을 보고 따라서 했어요. 대단한 코미디언이 있습니다. 그분이 전화가 왔어요. 한국의 달인 코미디언이 있다는데 실제 수박을 깨고 외줄타기를 실제를 하고 한다는데 너 진짜 할 수 있냐 하면서 스텝을 통해 전화가 왔어요. 너 일본에 와서 할 수 있냐? 자신 있게 예 그랬습니다. 보여드릴게요. 거기 가서 했습니다. 분위기가 되게 좋았어요. 분위기가 되게 좋아가지고
다시 또 초청을 받은 겁니다. 근데 쓰나미가 터졌어요. 그래서 한 2년 정도 있다가 다시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서 저는 일본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쓰나미 때문에 저는 그 기회가 사라졌죠. 근데 거기에서 매너 있게 다시 불러주고 이러면서 그 두 번째 무대를 쓴 거죠. 원래는 한 번 계획이었는데 딱 보더니 너는 일본에서도 코미디가 먹힌다. 이런 얘기를 듣고 이제 하고 왔는데 그때는 통역을 통해서 했어요. 일본말로 안 하고 통역을 통해서 했는데도 반응이 좋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중국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중국에서 개그 콘서트 판권이 중국에 팔렸어요. 중국의 생활 대폭소라고 했는데 모든 코미디언들이 중국의 이 한국 코미디를 카피를 했는데 달인만 중국에도 없대요. 그러니까 한 가지를 잘하는 친구로 있는데 이것저것 다 골고루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너가 달인 너만 와라. 사회자 중국 사람, 수제자 중국 사람 너만 와서 보여줘. 중국말로. 2주 전에요. 예? 너 못하겠다고. 하다가 몇 시간 있다 바로 하겠다고. 왜? 제가 거기 가서 답을 찾아야지. 만약에 그 순간에 멈춰 있잖아요. 그럼 이 기회는 평생,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안 있고 다른 자리에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부딪혀보자. 가서 느껴보자. 내가 할 수 있는지 안 할 수 있는지 못하는지 가서 해보자. 그래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끝말만 외웠어요. 네언치만 메언치, 커이만 커이, 레이만 플레이 이걸로 해가지고 중국에서 석 달 동안 12번을 출연을 하면서 2등을 했습니다. 신기한 게 중국식은 저걸 하더라고요. 데시벨 체크를 하더라고요. 데시벨 체크를 해서 실제 웃음소리를 체크를 해요. 그래서 2등을 했습니다. 2등을 하고 이걸 통해서 중국 정글의 법칙도 했습니다. 중국 사람들을 데리고. 그러고 해양의 법칙이라고 중국에서 하자! 그랬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렇게 문화적인 어떤 차단을 통해서 못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 기회는 다른 기회로 이제 넘어가고. 왜? 그거 있다고 해서 멈추진 않거든요. 저의 길은 많거든요. 제가 또 다른 길로 방향 전환을 했죠. 이게 너무 작아요. 제 손이 되게 큽니다. 키는 작아도 이게 너무 작아서 자꾸 이렇게 물리네. 네. 그렇죠. 이때 달인의 이거였습니다. 모험을 할 것이냐, 그 자리에 안주할 것이냐. KBS는 안주입니다. 달인은 3년 11개월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어도 제가 먹고는 삽니다. 근데 재미가 없어요. 계산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내가 1년이 한 달 하면 출연료 얼마 들어오겠지, 행사 얼마, 대충 예상되는 수익이 들어와요. 근데 재미가 없어요. 저는 돈보다 제가 뭔가 남들이 안 하는 걸 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고, 뭔가 이렇게 땀을 흘려야 일을 한 것 같은 사람이고, 이 취미가 노가다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래. 그래서 선택을 했습니다. SBS, 키스앤크라이. 태어나서 한 번도 스케이트를 타보지 못했지만 모험을 하자. 그 대신 내 가치는 10배가 커질 수 있고 10배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다. 만약에 성공하지 못하면 그 당시에 그건 있었습니다. 계약 기간은 끝났지만 제가 SBS 가서 성공을 하잖아요. 다시 KBS에서 초청을 받습니다. 근데 성공을 못하면요, 그대로 사라집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KBS에 머물러 있다가 다른 방송국으로 옮기는 걸. 근데 과감히 하고 그 대신 선택과 집중을 하자. 내 선택을 했으면 집중을 하자. 프로그램 3개가 들어왔습니다. 다 대작이었어요. 영화 바람 영화 감독님이 너 영화 하자. 그리고 김수현 작가 정원룡 감독님의 드라마 너의 캐릭터에 맞춰서 써줄게. 하자. 그리고 키스앤크라이가 들어왔어요. 근데 셋 중에 하나만 했습니다. 다 놓치면은 아무것도 안 될 수도 있으니까 하나만 해서 그걸 죽도록 연습하자.
이게 예, 살다 보면 이렇게 춤을 춰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도 당황하지 말고 기다려라. 그래서 키스앤크라이, 자, 키스앤크라이 경쟁 상대를 물어봤습니다. 윤호, 아이유, 손담비, 크리스탈. 어떻게 이겨요, 제가? 서지성. 제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했죠. 얘네들 스케이트 그냥 탈 때 저는 날라서 들어가자. 얘네들 그냥 탈 때 저는 봉 들고 들어가자. 그래서 그리고 얘네들 그냥 이렇게 댄싱 할 때 나는 여자 선수를 들자. 해가지고 이 연습을 하루에 6시간씩 했습니다. 그래서 모래주머니에다가 저 친구가 지금 저 친구가 제가 이렇게 안았다가 한번 넘어졌거든요. 왜 남자 선수는 여자 선수를 쉽게 들잖아요. 저는 선수가 아니잖아요. 근데 여자를 들다가 넘어졌어요. 근데 저도 안 보고 작가 보면서 저 작가님 못하겠어요. 위험해서 못하겠어요. 근데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저 친구 간 다음에 대충 60kg는 안 넘겠지 하고 모래주머니인데 60kg 넣고 좌로 60바퀴, 50바퀴, 우로 50바퀴 돌고 그 다음날에 걔 앞에서 남자 선수를 들고 한 바퀴 쫙 돌고 내려놓고 됐지 하자. 이렇게 해서 왜냐면은 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갈 길이 중요해. 내가 가고자 하는 길에 네가 방해하지 마. 그래서 저는 무조건 끌고 갔어요. 아니면은 나 이 파트너하고 못하니까 바꿔주세요 하면서 되게 전투적으로 갔죠. 그렇게 해서 김연아 아이쇼에 제가 2등을 했습니다. 1등만 가는 건데, 근데 여기도 여러분들이 방송에서 모르는 걸 알려드릴게요. 안 나온 건 경연대회 6번 경연을 해서 종합점수가 1위인 사람이 김연아 아이스쇼에 쓰는 거예요. 근데 6번 경연하는데 4번 만에 이미 압도적인 점수 차이로 제가 1등을 하고 있었어요. 그럼 나머지 2편이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작진이 마지막 대회를 막판 뒤집기 하는 걸로 하자. 서운하죠. 전 죽으라고 연습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치만 거기서 뭐가 잘났다고 하시죠. 했다가 좀 멋있게 보여주려다가 하다가 넘어져갖고 2등을 했습니다. 근데 김연아 선수가 회식 때 저한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찰리 채플린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김연아 아이스쇼에 찰리 채플린을 가서 해줬습니다. 제 파트너 없이 다른 안무도 안 갔습니다. 2등한 게 화가 난다고. 제가 안무 다 짜서 제가 가서 했는데 반응이 좋아서 2년 뒤에 초대를 또 받았습니다. 춤도 못 추는 애가 스케이트 타면서 강남 스타일을 또 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가능성을 보여줬죠. 그래서 저는 항상 정신에 그게 있었습니다. 저 사람 500원짜리로 누가 봐주잖아요. 그러면 저는 1000원짜리로 보여야지. 더 죽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이 에이 쟤는 저거밖에 못해 라는 소리를 들으면 잠을 못 잡니다. 그래서 드림팀에서 보셨죠? 키가 작은데 5번째 우승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이를 갈고 뛰는데 그냥 무식하게 이를 갈고 뛰면 안 되거든요. 다쳐요. 죽어요. 근데 가만히 관찰하니까 누구도 그냥 장난치고 있어요. 근데 그걸 연습을 못 해보거든요. 드림팀. 저는 여기서 저기까지 뛰잖아요. 혼자 이렇게 걸어봐요. 그래서 저기 뛰고 있는 저를 올려놔요. 그래서 저거 남들이 앉아서 갈 때 점프해서 나는 팔로만 잡고 이렇게 하고 오케이. 그래서 상상의 그림을 그려놓습니다. 그리고 이미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표정은 이러고 있어요. 눈 감고. 그리고 긴장돼서 그게 집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뒤도 안 보고 이만 악물고 다닙니다. 뭐 조금 다쳐도 그러니까 할 때마다 다쳤습니다. 근데 다치는 게 아프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뭐 요즘에 살짝 긁혀도 이게 뭐 어디 좀 다쳐도 뭐 다쳤나 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스케일링 하는 게 제일 무서워요.
아, 시린 게, 이 시린 게. 근데 진짜 서울 치과 이 안 시리게 되게 잘하더라고요. 홍보해 주는 건가? 네. 그래서 정글의 법칙으로 수많은 이제 경험을 쌓고 남극까지 갔습니다. 북극의 최북단에 북극점 못 갔습니다. 근데 북극점 갈 거예요. 준비하고 있고 올 겨울에 시베리아 호랑이를 직접 보러 갈 겁니다. 저는 약간 모험적인 걸로 약간 꿈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시베리아 호랑이를 직접 볼 수 있는 데가 있대요. 그리고 시베리아 늑대를 직접 보러 가려면 그 숲속에서 쉘터를 하고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보러 갈 거거든요. 근데 안 잡아먹을 거예요. 너무 작으니까. 옆에 등치 큰 사람 먹지 저 콩알 많은 거 안 먹잖아요. 남극 가서 이글루는 남극에 없습니다. 원래 이누이트족이 약간 쉘터로 쓰려고 바람 부를 때 이렇게 짖는 건데 바람을 피하기 위해서 그거를 이제 나중에 보여드리면 제 아문센이 그걸 이누이트족에서 배워서 여기 가서 이제 이 남극에서 비 피할 때 이런 식으로 비를 피했는데 비가 아니라 그 바람을. 근데 이걸 지어봤습니다. 지름 3m짜리. 거기에 있는 외국인이 자기가 지어봤대요. 그래서 하면서 자기가 가르쳐 준다고 하다가 이거 도와주다가 그냥 갔어요. 자기 작게 지어봤는데 제가 지름 3m짜리를 치니까 짓다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래갖고 끝까지 지었죠. 대게아래에서 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10월 달부터 2월 달까지는 남극이 열립니다. 그때는 남극점도 30도, 영하 30도. 여기는 18도, 영하 18도. 근데 겨울에 되면 이제 완전 다크죠. 영하 70도가 넘어가죠. 그때는 연구원들도 3분의 2 이상이 빠집니다. 3분의 1 정도만 머물러 있고. 그러면서 별 경험을 다 해봤죠. 그들의 문화를. 그러면서 저는 저의 개발을 끊임없이 했습니다. 코로나 때 이 멈춰 있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저의 새로운 것, 나중에 프로그램을 위해서 제가 했었던 것도 있고 집도 직접 지어봤습니다. 언젠가 집 짓는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겠지 해서 직접 그 현장에 가서 참여를 해서 집도 지어보고 굴삭기, 스케이트는 물론 뭐 요리도 그렇고 목조주택, 콘크리트 주택만 2채 지어보고요. 목조주택은 4채, 트리하우스는 껌이고요. 이제 그 윈드서핑부터 해서 뭐 스카이다이빙, 교관, 생활교육 이 훈련까지 다 받았습니다. 왜? 정글의 법칙에 족장이라면 족장답게 해야 되잖아요. 갑자기 어느 순간 안전요원이 없어졌어요. 뭐 안전요원이 외국 사람 2명 있었거든요. 초기에 없어졌어요. 그래서 왜 없냐? 제작비가 없어갖고 이 말이 되냐? 그러면서 수중 감독이 안전요원이래요. 근데 나보다 더 못해요. 프리다이빙을. 스쿠버로는 이렇게 하죠. 근데 스쿠버로 누구를 빨리 가서 구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렇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훈련을 하게 된 겁니다. 갔다 오면은 훈련. 근데 방송국에서 돈 다 내주겠지 이거 하는데 그러면 나도 해. 이런 리플을 수도 없이 받았는데 다 제 돈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받잖아요. 500만 원을 씁니다. 비행기 따느라고 몇 억 들어갔어요. 비행기 사업료까지 가느라고. 근데 그렇게 해서 저의 가치를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출연료가 비싼 겁니다. 많이 쓰기 때문에 배우는 곳에. 저를 박리담회로 팔고 싶지 않거든요. 좀 가치를 올려서 훨씬 고가로 팔고 싶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돈을 쫓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남들이 안 하는 거를 하기 위해서. 근데 이게 원래 좀 워낙 유니크하니까 돈이 비싸더라고요. 그리고 승마까지도 장애물까지도 다 해보고. 근데 이게 있었습니다. 스카이다이빙을 계속 하다가 이제 텐덤 교관 앞에다 달고 뛰어내리는 이제 텐덤 교관을 따고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2017년 7월 20날. 딱 스카이다이빙이 520번째 다이빙입니다. 정확하게. 이거 달인처럼 거짓말하는 거 아니고 진짜 정확하게. 워낙에 큰 사고였기 때문에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21일 날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22일 날 걸어 다녔습니다. 정말로. 여기 옆에를 뚫었거든요. 그러니까 뒤를 뚫고 수술한 게 아니고 옆을 뚫어서 복막을 건드리지 않고 뒤로 이제 티타늄을 삽입해가지고 그래서 걸어 다녔죠. 소변줄을 차고 있더라고요, 제가. 일어나 보니까 소변줄을 차고 있는 거예요. 그거 당장 빼라고. 이 순간이 너무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내가 걸어 다녀서 큰일은 내가 볼 테니까 빼라고. 그러고 그 화장실은 제가 큰 거는 오줌통 주라고 내가 하겠다고. 이렇게 하고 걸어 다녀서 2달 만에 회복을 해서 정글을 다시 갔습니다. 이 순간에 병원에 있는 동안 나는 끝났다. 나는 이제 내 인생 끝났어. 내가 그동안 다 몸으로 날아다니고 이렇게 살았는데 내 체력은 이제 50%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어떤 느낌에. 그러고 있다가 갑자기 공군 홍보대사 때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비행 공부하자. 이때 1호를 공부하기 시작한 거죠. 병원에서. 그래서 5과목, 자가용 5과목, 사업용 5과목, 계기비행 1과목, 무선통신사 4과목, 총 15과목을 시험을 봤습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 지구과학이 있었다는 걸 지금 알았어요. 몰라요. 그냥 무슨 저는 책이지. 어느 정도였냐면 학교 다닐 때 책 있으면요. 두꺼운 책, 귀 있는 모양 파요. 그냥 배우자면 귀가 아프잖아요. 귀 있는 모양 파가지고 책을 몇 장 딱 떠들면 구멍이 나와요. 거기다 귀 딱 넣고 이러고 자고. 이렇게 공부에 완전. 근데 그거를 나중에 공부를 다 한 거예요. 하루에 제가 시간 재보면 10시간을 또 앉아 있더라고요. 누군가 한마디에 자극을 줬거든요. 너는 실기는 잘할 텐데 이론은 안 될걸? 그 수학, 영어, 네가 영어도 못하는데? 이런 얘기에 갑자기 불이 난 거예요. 두고 봐. 해갖고 사업용까지 갔어요. 자가용만 따고 말으려고 했는데 홧김에 사업용까지 갔습니다. 그래갖고 항공기 사용 사업에 이게 스카이다이빙용 항공기 사용 사업의 스카이다이빙용 비행기입니다. 이 비행기 기장으로 제가 일을 했었고요. 지금은 그래서 이거를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보자. 미국은 톰 크루즈, 안젤리나 졸리, 해리슨 포드가 항공사 들어갈 수 있는 부기장 자격까지 될 수 있는 그 비행을 몰아요. 비행기를 몰고 다니는데 우리나라는 없는 거예요. 제가 최초로 해보자. 해가지고 이 비행 프로그램 이거를 지난번에 MBN에서 했습니다. 저기 비행 중에 5대 중에 저쪽 끝에서 2번째가 제가 보는 비행기입니다. 우리나라는 편대 비행이 불법입니다. 안 됩니다. 민간 비행 중에서. 그래서 우리나라를 2년 동안 돌아다녔어요. 이런 프로그램, 비행기의 어떤 대중 이런 거를 좀 알리고 싶습니다 했는데 안 된대요. 근데 이해가 가요. 우리나라는 이제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거의 밀리터리 공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펀 비행은 쉽지 않고 이런 민간 비행도 이런 작은 비행기들은 조금 날기가 쉽지 않은 환경이에요. 그래서 뉴질랜드를 갔죠. 영어를 저는 이거 하기 전에 굿모닝도 못 썼어요. 진짜로. 굿만 썼어요. 굿은 쉬우니까. 그 정도로 못했는데 이거를 단어를 다 붙여놨어요. 집에다가 화장실에 앉아있으면 정면에 그냥 벽이 보이잖아요. 거기다 비행 용어. 누워서 잘 때 천정 잠깐 보다 자잖아요. 천정에다가. 문 열잖아요. 문에다가. 냉장고 열잖아요. 냉장고에다가. 이렇게 붙여놓으면서 공부를 했고 비행 용어만 알고 간 거예요. 회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비행기 안에서 같이 이렇게 비행을 하다가 내려와서 도망가요. 말 시킬까봐. 이렇게 하면서 그때 제작의 꿈을 꿨습니다. 제작의 꿈을 꾸고 제 생각이 들어가 있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 PD의 생각에 의해서 편집이 되잖아요. 정글은 한 번 가면 한 보름 정도 촬영을 해요. 근데 이 촬영을
이 PD의 생각으로 편집을 합니다. 저의 생각은 좀 다른 방향으로. 그래서 모든 배우들이 자기 감독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만드는 건데 저는 진짜 만들고 싶은 게 저만의 방송 그리고 저만의 다큐를 또 만들고 싶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환경에 조금 관심이 있어서 환경과 관계된 그런 프로그램 그러면서 또 정글 일반 시청자들을 좀 힐링시켜 줄 수 있는 정글 프로그램. 저는 연예인은 저는 그래요. 그냥 수많은 직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는 뭘 하고 싶냐면은 각기 우리 선생님들이 제가 치과 갔을 때 이렇게 참 치료하고 계실 때 너무 멋있잖아요. 화려하잖아요. 그 모습이. 근데 여기까지 올라오기까지의 과정을 정말 친해져서 깊이 얘기를 듣지 않은 한 그걸 누구도 몰라요.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아이돌들도 그 무대 뒤에서 발버둥 치는 걸 몰라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정글 속에서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각자의 자기 자리에서 정상까지 올라오는 동안 그런 이야기도 듣고 정글에서 좀 힐링을 하고. 왜 정글이냐? 자연 속은 새소리만 들리기 때문에 뭔가 약간 힐링이 되는, 그러니까 제가 평소에 도시에서 생각하지 못하는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오시면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해서 그런 취지로 뭔가 방송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제가 준비를 해봤고요. 시도를 해보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 영상 한번 틀어주실 수 있나요? 네. 이게 3분 정도? 소리가 안 들리면 이게 저기 어항입니다. 어항. 네. 소리가 들려야지. 그쵸? 어디에서 근무하시는 거예요? 지금 몇 분 어디 가시는 거예요? 어디 가시는 거예요? 네. 아니에요. 그냥. 네. 몇 분 지났죠? 40분이요? 금방 끝납니다. My love, we are here. 정말 많은 나라를 돌아다녔어요. 많은 나라를 돌아다녔는데 자꾸 여기 뉴질랜드하고 비교하게 돼요. 보통 아열대 가면 습하고 끈적끈적거려요. 그런 게 없어요. 전체적인 환경이 되게 쾌적하고 채텀섬, 그다음에 남섬, 뉴질랜드 북섬, 그 마운트 하이프레스 산. We'll write the story, you see the movies. We'll have a strong love, the whole world dreams of. We'll never give up, you'll be enough for me. I give you my heart, my love, you see. You're all I'll ever need. You're all I'll ever need. With this ring I bring every piece of me. Love I'll never leave. 제가 진짜 해보고 싶었던 거를 제작을 해보죠. The Amazon. The Savannah. 무섭다.
It's not only the exquisite landscape that will touch viewers' hearts. As the celebrities finally learn to embrace Mother Nature, 조금 잡기 힘들었던 장어 어렵다 하지만 점점 업그레이드된 사냥 기술을 뉴질랜드 오시면 드실 수 있습니다. 장어탕. 따라가는 정글 라이프 요일 저녁 6시에 유튜브에서 만나요. 언젠가는 되겠지. 대박. 네. 이 스카이 터틀이라는 걸 제가 거북이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거북이가 전 세계 바다를 어떻게 보면 날아다니잖아요. 그것처럼 그 거북이가 바다 위까지도 날아서 하늘까지 날아다니면 얼마나 멀리 보면서 다양한 지구를 보겠냐 이런 생각으로 그래서 그 스카이 터틀이라는 법인을 만들어서 저는 기획사 소속으로 돼 있지만 지금은 없습니다. 네, 소속으로 돼 있었지만 이 법인을 계속 끌고 갔었습니다. 저만의 걸 만들어 보고 싶어서 그렇게 해서 요즘에는 이겁니다. 이제는 혼자 연예인 그냥 매니저를 두고 가는 세계가 아니라 이제 이 연예인도 그냥 매니저가 잡아주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본인도 공부를 해서 본인의 작품을 만들고 본인의 스태프들과 같이 가야 됩니다. 이제는 같이 가는 시대고요. 그리고 OTT 시대입니다. 방송도 물론 하지만 그걸로 이 작은 컨텐츠를 만들어서 유튜브나 이런 다른 OTT 방송들하고 함께 가야 되는 시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려면은 식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제 사비를 들여서 우리 식구를 만들었습니다. 정글의 법칙으로 이제 오랫동안 의리를 쌓던 이런 그 우리 이 정글 스태프들 한 3분의 1 정도를 제가 초대를 해서 저와 같이 갑니다. 제가 그러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제일 나중에 가져가겠다고. 왜냐면은 제가 불렀잖아요. 이들은 그 생계가 달려있는 거예요. 그때그때. 그리고 정글 때문에 일자리도 많이 잃었어요. 왜? 2달에 한 번씩 가니까 이 사람들이 단골로 일을 하던 업체들이 다 끊긴 거예요. 왜냐면 계속 매주 방송 나가야 되는데 이걸 못 나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끊긴 그 사람들을 데리고 제가 가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더라고요. 아무리 우리가 진수성찬을 밥상에 차려놔요. 근데 과연 나 혼자 그 앞에 앉아있을 때 이게 행복할까요? 아, 맛있겠다 이런 소리가 나올까요? 몇 숟가락 먹고 밥맛이 없을 거예요. 근데 모두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막 먹으면 되게 맛있는 식사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제 목표가 뭐냐?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버는 거가 아니고 정말 행복한 거. 행복하기가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행복한 거, 그런 같이 있으면 행복할 사람, 이 사람들과 같이 가고 싶어서 10년짜리 컨텐츠를 만들자 그래서 뉴질랜드에다가 2016년에 45만 평을 땅을 구입을 했는데 그 정글을 꾸며가자 했습니다. 일본의 어떤 한 일본인이 땅을 10년 동안 방송을 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만들어가는 과정을. 그래서 그 만들어가는 과정에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이게 본 직업이기 때문에 생활비가 들어가잖아요. 내가 우선적으로 다 해주겠다. 그렇다고 저도 굶는 거 아니에요. 모두가 같이 가겠다. 덜 벌어서 많이 벌면 더 많은 스태프들을 케어하면서 같이 가겠다. 그래서 함께 다양한 재능을 섞어가지고 주인의식 가지고 같이 가면은 훨씬 재밌잖아요. 저만 재밌나? 네. 저는 그런 마인드로 평생 같이 가자. 그리고 나중에 꼬부랑 할아버지가 돼갖고 지팡이를 짚고 뒤를 돌아봤을 때, 아, 참 잘 살았다. 재밌게 살았다. 그리고 뒤통수가 따갑지 않게 살았다. 요렇게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신 돈은 많이 못 벌었지만 지금이 정글의 법칙 한참 했을 때보다 더 재밌어요. 왜? 벅차요. 뭔가 할 게 꿈이 더 생겼으니까. 그때는 PD가 자꾸 이렇게 편집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편집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면 지금은 꿈에 부풀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컨텐츠를 제가 이건 사람들이 유튜브로 돈 벌으려고 하면 이렇게 하면 엄청난 적자입니다. 제 개인 돈 유튜브로 생각하면은 뉴질랜드 이번에 인도네시아 가는데 1억 들었습니다. 인도네시아 16일 동안 촬영하는데. 그러니까 뉴질랜드는 그때 며칠 안 오고 휴대폰으로 막 이렇게 촬영하고 뭐하고 하는데도 5천 들었습니다. 그 제 돈으로. 근데 적자죠. 근데 왜 이걸 하느냐? 영상 기획안. 많은 방송국에다가 다양한 콘텐츠를 해서 보여줘요. 문서로 보여주면 설명을 길게 해야 되잖아요. 짧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줘요. 근데 이걸 같이 하는 사람들이 뭉쳐 있어요. 혼자가 아니라 거의 11명이 뭉쳐 있습니다. 지금 11명의 제가 가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제일 나중에 먹어야죠. 예. 캡틴의 정신으로 비행기 선장의 정신이 배가 침몰하거나 비행기에 불났을 때 가장 나중에 내려야 되거든요. 다 챙기고 그런 마인드를 최대한 의식해서 책임감을 더 가지려고 하고 또 이런 어려운 자의 무대에 서서 자신 있게 얘기하면 할수록 제 앞으로는 더 책임감을 더 가져야 된다는 생각으로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도 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네, 저한테는 좋은 또 경험이고 그리고 이런 우리 제작진이 정글의 법칙 할 때 저렇게 많은 스태프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저 중에 저하고 뜻이 맞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게 있어요. 이게 여기도 나눠집니다. 방송국 편과 약간 독립군 마인드의 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뜻 맞는 사람들이 뭉쳐서 그리고 아까 그거 있습니다. 제가 만들고 싶은 거. 요즘에 사람들이 패키지 투어 싫어하거든요. 왜 남들이 가는 큰 코스를 왜 계속 발자국을 따라가면서 가야 돼? 내가 안 가본 곳 가고 싶어. 그래서 그 여행을 만들려고 근데 셰프가 동행해요. 셰프가 동행하는데 여행객이 잡아요. 실력되면. 아까 섬 보셨죠? 등대에 있는 거기서 고기를 들어가서 잡아요. 그럼 셰프가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초밥 만들어줘요. 그리고 거기에 식탁이 있어요. 세상에 없는 밥상. 식탁을 세팅을 해요. 등대 위에. 그래서 이런 멋진 밥상을 제 지인들 주위 사람들이 이렇게 선물을 받으면 되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래가지고 이런 친구들을 만났어요. 지금 한국에 와 있거든요. 그래갖고 그 친구들을 안 되는 영어로 다 만나가지고 모아놓는 거예요. 왜? 그 친구들이 더 깊숙이 알거든요. 그 스페인에 오래 살았던 친구. 스페인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직접 만나면서 그들의 맛집을 지금 제가 찾아내고 있는 거예요. 방법을. 외국에 오래 사는 그 이민자들을 만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저만의 이런 거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예. 이것도 다 연결되어 있는 분. 제가 만들고 싶은 다 컨텐츠들입니다.
김병만이 떴다 방장은 우리나라 농촌 어르신들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이야기를 두서없이 이야기한 거를 정리를 하자면 저는 이건 겁니다. 저의 가치를 위해서 제가 새롭게 계속 변화를 시도를 하는 겁니다. 변화를 해야 누가 사가니까. 칼날이 묻어 있으면 누가 사서 이걸 갖다 무를 썰겠어요. 칼을 갈아 넣는 거죠. 언제든지 뭐가 날라왔을 때 다 될 수 있게 저는 갈아 넣는 겁니다. 이게 저의 다 칼날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너 왜 요즘 방송 안 하고 뭐해? 방송에 그렇게 출연해서 돈 떨어졌나? 이런 소리 듣기 싫거든요. 제 창의적이네 이런 소리를 듣고 싶죠. 그래서 새롭게 변화하려고 오늘도 아까 입구에서 보는데 많은 새로운 변화의 상품들이 진화의 상품들이 진화의 치료 이 물품들이 쭉 있잖아요. 그렇게 매년 변해가고 있는데 저도 변해야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은 이 동향에 안 맞는 사람인 거죠. 항상 동향에 맞춰서 아니면 그 동향을 더 앞서서 가는 사람이 되려고 뒤처지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공부하고 하는 거죠. 이게 다. 그리고 메타버스 요즘에 관심 갖고 있는 게 그겁니다. 이 뉴질랜드 그 땅에 45만 평이라는 땅에 제가 장난으로 한번 유튜브에 이렇게 얘기를 해봤어요. 거기 몇 명, 한 5명 앉아있는데 자, 기획재정부 장관 누가 할래요? 그 기획재정부 장관. 너 통장관리 잘하잖아. 그리고 기획재정부 장관. 형은 농사 잘 짓죠? 농림부 장관.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 그 아담 외국 친구 너 어디 살지? 캐나다요. 캐나다 대사관 해라. 이렇게 하면서 이걸 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상의 나라를 만들어 보자. 대통령이 없어요. 족장이 있어요. 진짜 여러분들 구글에 지금 이거를 제가 말씀하신 걸 이해를 하시려면은 여러분들 휴대폰을 켜신 다음에 거기에 유튜브에 김병만을 검색해 보세요. 정글 크래프트가 나옵니다. 그걸 클릭을 하시고 구독을 꾹 눌러주시면은 저에 대해서 목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구독을 꾹 눌러주시면은 제가 가는 방향에 대해서 잘 아실 겁니다. 거기를 보시면은 이런 거를 보여드릴 겁니다. 거기에 가상의 나라를 만들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시면은 진짜 나중에 우리 선생님들, 치과 선생님들 몇 분 모시고 직접 보여드릴게요. 장어가 아까 안 믿으시더라고요. 장어가 진짜 와요. 통발을 설치했는데 장어 이렇게 넣어갖고 통발을 설치하고 있는데 장어가 이렇게 계속 와요. 통발 설치하고 있는데 그래갖고 통발 설치하는 중에 뜰망으로 건져갖고 장어 넣고 통발 들고 왔어요. 보통 와서 몇 시간 있다 가잖아요. 설치하자마자 장어가 와요. 보여드린다니까? 아무도 답답하네. 저 프로 내일 되나? 진짜 거짓말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장어 풀어놨냐요. 그 많은 장어를 어디서 갖다가 풀어놔요. 이 아문센, 제가 아문센 스콧 기지를 가봤거든요. 근데 그 스콧은 8km가 남겨놓고 영국 장군 출신인데 스콧은 8km 남겨놓고 죽고, 왜냐면 스콧은 약간 기모로 돼 있는 이런 옷을 입고 갔습니다. 자기는 군인이다, 양반이다, 말을 끌고 갔어요. 남극을. 아문센은 이누이트족의 이 훈련을 받고 북극을 도전을 목적으로 간 겁니다. 북극을 도전으로 목적을 갔는데 누가 거길 갔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감기를 안 가겠다. 그래서 술록옷을 입었죠. 이제 저기 이누이트족한테 배웠으니까. 그래서 그 방향을 남극으로 틀었어요. 그래서 아문센이 먼저 남극을 횡단을 했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스콧이 갔는데 아문센이 남겨놓은 음식은 스콧은 안 먹었어요. 그 루트에 놓고는.
그 정도로 자존심이 세고. 근데 거기에 미국 기지가 중앙 센터에 있는데 아문센 스콧 기지가 있어요. 근데 이분도 이런 거예요. 중독자. 새로운 남들이 안 간 길, 이런 거를 계속 가다 보니까 어떻게 뭔가 이렇게 한 곳에 중독이 되고 했잖아요. 왜 산악인이 계속 새로운 곳을 도전을 할까? 새로운 것을 도전을 할까? 그거는 아무도 못 말리거든요. 그 익스트림의 맛이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익스트림에 한번 빠졌다가 허리가 한번 부러져 놓고 죽을 뻔했는데 사실 하반신 불구가 될 뻔한 거예요. 근데 이걸 하면서 트라우마가 생기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도전으로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멈추고 집에서 가만히 있잖아요.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운명적으로 때 되면 알아서 죽는데 살이다 죽고 싶진 않거든요, 몸을. 제가 움직이는 대로 계속 하면서 달리다가 뭔가를 일을 하다가 하고 싶거든요. 근데 진짜 여러분들 움직이지 않으면 변화가 없어요. 걷지 않으면은 앞에 뭔 일이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고여있든 썩든 그래요. 물도 계속 흘러야 거기에 어떤 벌레들이 안 꼬이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썩거든요. 그럼 벌레가 꼬여요.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돈 벌어놓고 가만히 있으면 똥파리들이 달라들어갖고 벌레들이 달라들어서, 그래서 사기당하고 그래갖고 나도 한번 당했나? 그래서 계속 움직여야 돼요. 계속 움직여야.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Q&A가 있는데 지금 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이 질문들 여기에 키워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물어보실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 지금 충분히 들었다 하시면 저는 뭐 그냥 내려가도 되고, 뭐 잠깐 앉아 있을까요? 뭐 질문하셔도 되고. 이제 마이크를 이렇게 넘겨주셔도 되잖아요. 질문하실 분이 있으면 질문하세요. 편안하게. 그리고 뒤에 우리 선생님 저기 정말 좋은 말씀, 왜냐하면 저는 이 휴식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였고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진짜 관심을 갖는 부분들은 또 궁금해서 이런 부분들, 저에 대해서 궁금한 게 아니라 이제 일단 칭의학에 대해서 이제 요즘 어떻게 우리가 또 변화를 해야 같이,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정글, 참 요즘에 그 이야기가 이 치과 쪽에서도 이 정글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럴수록 뭉쳐야 더 크게 갈 수 있다. 근데 혼자서 갈 수 있는 그 저력을 가지면 정말 좋죠. 혼자서 그 힘을 키울 수 있는. 근데 혼자서는 불가능하다고는 얘기할 수 없어요. 혼자서 할 수 있는데 굉장히 어렵죠. 어렵고 외롭고. 근데 뭉쳐서 다양한 생각들, 다양한 뇌가 좌뇌우뇌 2개보다는 2명이 뭉쳐서 네 개가 낫잖아요. 4개보다 6개가 낫고. 그 중에 3명 중에 생각 없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빼야 되고, 뭔가 생각 있는 사람들끼리 뭉쳐서 같이 가면은 조금 상생. 그리고 또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뭉쳐서 공생. 그래서 정글도 저는 예전엔 정글이 도전이 아니라, 예전 도전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공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뉴질랜드 그 땅을 정글을 그대로 살리고 있어요. 공생. 그래서 공생의 법칙을 좋아하는데 그것도 없앴어요. PD가. 상 받으러 와라고 해서 갔는데 저걸로 바꿨더라고요. 다른 걸로. 이게 여우같이 살아야 세상을 잘 사는데 여우가 안 돼요, 저는. 근데 그래도 저는 저대로 살으려고요. 김병만이니까. 김병만이 뭐 누구를 여우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김병만이 누구도 될 수 없어요. 김병만은 김병만이에요. 그리고 재석이 형은 재석이 형이고, 호동이 형은 호동이 형인 거예요.
근데 김병만이 호동형을 따라간다? 절대 안 됩니다. 호동형이 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저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제 길은 죽을 수 있는 확률이 많아요. 시장은 그래서 비어 있어요. 저는 그 시장을 계속 개척을 할 겁니다. 잘만 하면 노다지예요. 산삼 같은 거 있잖아요. 남들 평지에서 캘 때 저는 절벽에 있는 거 천천히 가서 아무도 안 가는 거 그냥. 예. 어차피 어떻게든 죽어요. 예, 사람 갑자기 어떤 얘기 질문 안 하시니까 제가 횡설수설하고 그랬잖아요. 빨리 질문 손을 들어주고. 자, 마지막 질문 한 분께. 시간 다 됐나요? 여러분 질문 안 하셔도 되죠? 잘 들었습니까? 네. 가라는 얘기죠? 자, 빠이빠이로 그만 이제 꺼져라. 예. 여러분들과 그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예, 제가 그 얘기는 거짓말 잘 못합니다. 예, 진실적으로 얘기를 오늘 말씀을 드렸고 잘 들으셨고 역시 점잖으세요. 공부하시는 분들이랑 끝까지 안 좋으시네요. 끝까지 안 좋으시면서 계속 이렇게 보시는데 되게 날카로우세요. 네, 저는 좋은 경험을 했고 여러분들도 저의 이야기 중에 저거는 조금 쓸만하네 그런 얘기만 머릿속에 담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